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반가운 기사인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금리와 아파트 가격의 어떤 변곡점, 그거를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랑 관련된 기사, 그러니까 임계치, 엘리엇이 한 2년 정도 임계치라고 얘기했던 게 오늘 뉴스랑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뒤통수 인사를 드립니다. 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서울경제 기사예요. 앞에 제목은 제 제목이에요. 투기 세력 앞으로 누구에게 팔아먹나. 10명 중 8명 대출금리 5%면 아파트 구매 포기. 요 두 줄이 서울경제 기사예요. 자, 얼마나 반갑냐면 제가 이제 막 그래 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방금 전에 제가 콘프레이크를 먹었거든요. 그냥 간식으로. 크레요놀란가? 뭐 있어요. 그 곡물이랑 같이 된 거. 전에는 그냥 콘프레스 먹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걸 먹으니까 맛도 있고, 뭐 간식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조금, 기침이 나왔나? 네. 이제, 하여튼, 제가 그동안 주장하던 거랑 거의 맥락이 같아서 기사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자,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10명 중 8명 대출금리 5%면 아파트 구매 포기. 근데 지금 상단이 5% 정도 되지 않았어요? 예, 실제 이제 은행에서 그러니까 우리 금융에서 대중부유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대요. 그러니까 대중부유층은 상위 한 20-30% 내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동향을 아마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상위 10%에서 30% 가고, 그러니까 10% 이내는 뭐 초상위층이 초부유층일 거고, 10%에서 30%는 부유층인데 그러니까 부유층 중에 한 대표적인, 그다음에 소득 하위는 뭐 부유층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순자산 1억이 넘게 늘었다. 근데 1억 넘게 부동산이야 다. 부동산 비중이 늘어나고 금융자산 비중이 줄어들었다. 주식은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 의향에도 대출금리가 변수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2020년과 2021년 자산별 규모를 좀 비교해 보면 특히 부동산 자산에서 팍 늘었어요. 금융 자산에서는 오히려 줄었어요. 아마 또 제가 볼 때 최근에 주가 하락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게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이 조사한 게 한 두세 달 전이거든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7만 원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니까 이게 아까 주식 가격이 삼성전자 말고도 많이 빠졌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아마 금융 자산은 좀 줄었고, 아니면 돈을 좀 빼가지고 부동산에다 했다거나, 아마 그럴 가능성도 좀 있네요. 하여튼 부동산 자산이 많이 늘었어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비중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한 게 부동산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여기서 주택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큰 타격,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도 계속 제기하는 뭐랄까 전문가들도 많았어요. 그다음에 주요 관심 금융 상품은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주식이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그 다음 번이네요. 10%에서 30%에 속하는 대중부유층의 올해 순자산은 지난해보다 1억 2천만 원 정도 증가했다. 여기 보면은 집값도 급등한 데 따른 영향이다. 그다음에 근데 6명은 앞으로 부동산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거 많이 줄은 것 같아요. 6명이면 10명 중 6명이면 앞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구매 의향 있는 사람이 60%라니까 이건 전에보다 줄은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대출금리가 5%대면 8명은 부동산 구매를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금융권 대출금리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조정 국면에 들어간 아파트 매수 열기가 앞으로 더 식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는 당분간 계속 오를 거니까요. 또 좀 중요한 것만 캡처해 왔어요. 부동산 비중은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78.7%가 부동산 자산이래요. 이거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 높은 거라서, 이게 이제 부동산 침체기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만큼 가처분도 늘어지고, 그다음에 불안감이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자 갚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쓸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 하락을 하게 되면 뭐 영끌한 그런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죠. 갚을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쓸 돈이 모자른 거는 뭐 절약해서 살면 된다지만 갚을 돈이 모자른 수가 있거든요. 금융자산 비중은 뭐 좀 감소했다. 요거 나와 있고, 그 다음 기사 볼게요. 근데 문제는 이 대중 부유층도 소득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대요. 자, 여러분들, 소득은 감소했는데 뭐랄까, 대출은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올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죠. 근데 여기서 아파트값 하락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실질 소득이 늘어난 비중은 10%가 안 돼요. 물가 상승을 고려해 갖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랑 이제 소득 증가율이랑 차감을 해서 반영한 실질 소득은 10%밖에, 그러니까 늘어난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수입이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근로 의욕이 줄었다. 왜냐면 근로 활동의 가치가 낮아졌고, 왜? 뭐 아파트가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뭐 5천만 원 올랐다니, 뭐 한 6개월 지났더니 1억 올랐다니 이러면 자기 연봉은 다 해봤자 5천, 뭐 6천 이런데, 그러니까 근로 활동의 가치가 낮아졌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산 가격의 상승에 비교해 근로소득의 증가가 적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도 증가하지만 자산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암호화폐, 뭐 주식, 부동산 관심이 왔는데, 특히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비중도 43.6%로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까 이자를 못 받은, 별로 이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예적금 비중이 3.6% 하락을 했대요. 뭐 다른 건 다 늘었는데 예적금 비중이 줄었네요. 근데 이제 이번 조사가 2, 3개월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금리 엄청 올랐죠. 그다음에 대출 쪼이죠. 이러니까 그리고 대신 그러니까 대출 금리 올리면서 예적금 금리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적금으로 유턴하고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5%대 금리가 되면 78.4%는 부동산 구매를 포기하겠다고 답했고요. 6%대는 거의 10명 중 9명이 부동산 포기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3, 4월 달에는 6%대도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의 주담대 금리가 뭐 상단이 5%예요. 고정형은 더 높고요. 5.08%고. 그러니까 벌써 이미 5%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금리로 이게 만약에 5.5% 정도 되면은 5%가 이제 일반적인 중심 금리가 되면 진짜로 10명 중에 8명이 포기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기준금리 올리고 그다음에 코픽스 금리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다 감안해 보면 6%대도 이제 한 봄쯤에는 내년 3, 4월 달에는 6%대도 보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으면 이제 10명 중에 9명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계치에 다간 선셈이다. 한계치라는 게 제가 말하는 임계치 2년이잖아요. 저점에서부터 2년 오르면,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저점이 5%일 때가 있었고 저점이 2%일 때가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5%대가 저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2%대가 저점이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5%일 때는 뭐 7, 8%까지는 버틴다고 치더라도 그 이상은 못 버텼고, 지금도 2%대 금리에서 5%를 넘기면은 이제 주택 구입이 대다수가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임계치. 자,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게 요 그래프 자주 보여드렸죠. 자, 이 당시에 우리 주택담보대출금리 한번 봅시다. 여기 주황색 있죠? 주황색. 이게 주택담보대출금리예요. 지금 우리 3.01%예요. 요게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9월달 거예요. 9월달. 좀 늦죠, 이거는. 되게 늦어요. 왜냐면 시중은행 금리를 다 취합을 해서 평균 내서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가감을 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확정치를 발표할 거 아니에요. 지금 12월 초인데 지금까지 나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는 9월 달치예요.
이제 조만간에 10월 달치 발표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금리가 3.01%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9월 달 거니까 10, 11, 12 지금 오늘 12월 달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넘죠.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한 3, 4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자, 금리가 어쨌든 간에 저점 대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사랑 관련돼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98년 IMF 때부터 8년 반 정도 올라가지고 2006년 11월 달에 버블 세븐이 상투를 쳤어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리만 볼게요. 금리가 여기 기준금리도 내렸어요. 초록 연두색이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내리면서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쭉 내렸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 추세적으로 내려가지고 5.1%까지 떨어졌어요. 이 당시로서는 사상 최저 금리였죠. 이 당시에. 지금 15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15년 전. 그러다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부터 시중금리가 조금씩 올랐어요. 오르고 나니까 기준금리가 이제 살짝 올라갔어요. 좀 올라갔는데 이게 한 2년 조금 안 돼요. 한 1년 반? 한 1년 반 정도 올랐어요. 이게 금리가 올랐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왜냐면 금리 올라간다고 해서 아파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 올라가도 워낙 사상 최저치에서 뜨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큰 부담은 안 됐을 거예요. 조금 부담이 늘어나긴 해도 워낙 절대적으로 낮은 금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 더 올라 버리니까 얘가 못 버티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값은 잔뜩 올랐는데 금리도 같이 올랐는데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어. 왜? 구매를 포기하거든요. 내가 비싸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 그러면 앞으로 내가 3년 5년 후를 봤을 때 내가 후달려. 그러면은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매수자가 이제 안 따라붙어. 그러면 급하게 파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이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도 나오니까 뭐 5배, 3배 이렇게 올랐으니까 한 8, 9년 사이에 그러면서 버블 세븐이 이제 무너졌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을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가 쭉 올랐어요. 이번 달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오르고 11월 달은 살짝 꺾이고 있어요. 이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갖고 뭐 잠깐 반등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저점까지 떨어졌어요. 최저점 최저점은 19년 8월 정도에서부터 옆으로 기었어요. 뭐 잠깐 반등은 20년 8월인데 1년 전부터 이미 옆으로 기었어요. 더 이상 안 떨어진 거죠.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다가 멈춘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한 1년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이 멈춘 지 한 2년 된 거예요. 지금 멈추고 오른 지. 그런데 그 사이에 금리가 내려갈 때는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도 계속 올랐다. 지금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버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든 신용대출 금리든 오르면 얘가 못 버틴다 이거예요. 방금 뉴스 나온 게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한 4% 될 거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가까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다 취합한 거고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상단이 지금은 5% 정도가 상단인데 한 내년 3월, 4월 그 정도 되면은 거의 그 5%를 넘어서 6%대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예적금 금리도 올라가지만 그리고 코픽스 금리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또 1월 달에 금리 기준금리 올리는 게 뭐 거의 확실하고 내년 3, 4월 달이면 미국 금리 상승 인상 얘기도 나올 거라고요. 이제 가시적으로 벌써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6월 달에서 이제 3월 달로 땡긴다는 얘기는 나왔잖아요. 지금 물가가 너무너무 무시하게 올라가서. 자,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은행에서 조사한 거로는 5%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5%가 어떤 임계치 한계치라면 엘리엇이 주장했던 거는 저점을 찍고서 2년 정도 올랐을 때가 임계치예요. 한 2년 정도는 올라도 건들만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좀 줄이면 되지 뭐. 먹는 거 뭐 호프 한 달에 뭐 맥주 한 20만 원 안 먹으면 되지 뭐. 이러면 됐는데 이제 그 추가적으로 더 올라버리면 이제 본인도 그 이자를 부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매수할 사람이 그만큼 주저하게 되고 수급의 논리에서 팔 사람들은 많은데 살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아파트 값이 하향이 된다.
거기서 이제 경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투매 물량도 나올 수가 있고 급매물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의 하락 가속화를 시킬 수 있다.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금리를 임계치로 봤지만 저는 기간을 임계치로 본 거예요. 저점에서 한 2년 정도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매수세가 끊기면서 꺾이더라. 근데 이제 우리은행에서 얘기한 거는 저는 이제 시간을 따진 거죠. 한 2년 정도의 시간. 우리은행에서는 위아래의 그 금리 수준을 따졌는데 그게 5%래요. 6%면 뭐 거의 못하는 거고 5%면 진짜 후달린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5%면 그거 만만치가 않은데 그거.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금리 추이를 보면 지금 우리가 3.7% 나왔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기본인데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물가 치솟을 때 기준금리를 5번 올렸다. 근데 지금도 치솟을 때 벌써 2번 올렸죠? 1월 달에 한 번 더 올릴게요. 저는 거의 100%라고 봐요. 어쨌든 내년 말까지 총 5번을 이번에 올린다 그러면 1.75가 돼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를 넘어서 6% 상단은 한 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용도에 따라서 솔직히 뭐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신용도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요. 소득도 그만큼 적으니까 불리한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후달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기사들 보면 자 그래서 91년도에도 아파트가 IMF 때까지 하락할 때 한 60% 하락을 했는데 87년 시발점을 깼다. 이 4년 동안의 상승의 시발점을 깨서 저점을 깨갖고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다. 근데 지금도 지금 이렇게 한 8년 넘게 9년 가까이 8년 정도 올랐는데 2014년 물가지수로 환산한 그러니까 실제 지수는 2014년 4월이 6월이 바닥이었는데 이 지수를 깰 것 같다. 이게 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년 만에 최저치가 되는 거죠. 2000년대 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고요. 18년 19년이 아니고 여기 진짜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다 올리고 있다. 올리는 나라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제가 집계한 나라만 해도 정말 열댓 개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올린 나라들만 집계한 건데도.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2021년 하반기 상황이 91년 5월 전후의 봄의 상황이랑 너무너무 똑같다. 상승률 줄어들고 거래 줄고 지금도 상승률 줄어들고 거래 줄고 그러다가 2년 전 동월비가 하락한 지 6개월 만에 상투를 쳤다. 근데 이번에도 2년 전 동월비가 하락한 지 6개월이 되는 때가 지난달 10월 달인데 11월 달에 꺾이는 거 봐서는 거의 상투를 지난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 이 C국면과 A국면을 아주 직접적으로 비교한 게 이거죠. 91년에 상투가 91년 5월이고 지금은 10월이라고 봤을 때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만 지금도 2년 전 동월비가 꺾인 지 6개월 만에 상투가 나타났다. 이거는 너무너무 대자뷰 현상이랄까 평행이동이라고 그럴까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제가 얘기했던 노태우 1파 그 다음에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그 다음에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끝나고 이 5파가 다 끝난 조정파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조정파는 2013년 초반 또는 깨는 지수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지금은 제가 얘기한 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안 깰 거라고 봐요. 근데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 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초고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급하게 팔질 않거든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영끌한 젊은 친구들이 산 중저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노동화 금강구 이쪽들은 타격이 좀 심할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특히 지금 금리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주제는 금리였잖아요. 과거에 보면 지금 까만 선이 수입물가지수인데 수입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 끌어올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그러면 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계속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환경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 70년 동안에 한 50년이구나. 70년 이후에 50년 동안의 물가 데이터를 보면 73년에 1차 오일 쇼크였을 때가 59% 올랐었어요. 상승 전년 동업비가 59%, 79년에 2차 오일 쇼크 때가 63%, IMF 때가 98년도에 57%,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 2008년 7월 달에 50%. 근데 지금 치솟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10월 달 데이터가 35%예요. 이건 거의 100% 50%라고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아파트가 73년에도 폭락했고요. 79년 이후에도 폭락을 했고요. IMF 때야 당연히 폭락을 했을 거고 서브라임 때는 당연히 폭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폭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서울경제 뉴스였는데 뉴스 제목만 잠깐 다시 보면요. 10명 중 8명 대출금리 5%면 아파트 구매 포기예요. 6%면은 90%가 포기고 9명이 포기고요. 자, 그러면 결론은 투기 세력이 지금 다주택 물량을 잔뜩 안고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 사줘야 되거든요. 팔아먹으려면. 근데 가격이 비싸거나 그것도 요인이 있지만 금리가 왜냐면 대출을 다 끼고 사야 되니까 이 대출 금리 때문에 매수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투기 세력들은 앞으로 누구에게 팔아먹나. 제가 그래서 앞에다가 서울경제 기사 제목 이전에 앞에다가 소제목을 먼저 달았어요. 투기 세력 앞으로 누구에게 팔아먹나. 이제 금리가 높아서 살 사람이 없는데. 자, 요렇게 뉴스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용했죠? 그동안 제가 2년 임계치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금리와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사는 금리 수준과 아파트 가격이에요. 아파트 구입 포기하는 거, 임계치. 그러니까 한계치와 임계치 뭐 같은 말이죠. 자, 제가 볼 때 그동안 제가 저 자료 인용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프도 잘 만들고 비교 차트도 잘 만들고요. 자, 오늘 이것으로 안 나오나? 음악?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엘리엇 방송을 봐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동시에 여러 사람이 봐야지 저한테 혜택이 온대요. 이렇게 추천이 되고 그런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